중2병 그까이 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하고 방화벽에 이어서 개발 언어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진법이라고 0하고 1로만 이루어진 진법을 말합니다. 컴퓨터는 실제로 기계이기 때문에 이 이진법을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가 읽으려면 0과 1로 어떤 패턴을 통해서 명령을 주입을 시켜야 얘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쉽지 않죠? 비효율적이고 그러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명령어를 주었을 때 중간에 컴파일러라는 기계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석을 해주는 엔진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기계한테 기계에 맞는 번역된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컴파일러 이전에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문법을 가지고 체계를 가진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형태에 따라서 하이 레벨, 로우 레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급 언어, 고급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저급 언어일수록 로우 레벨일수록 컴퓨터가 알아듣기 좋게 0과 1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고 고급 언어로 갈수록 사람이 알기 쉽게끔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라는 게 있는데 그냥 해석기, 번역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 다 고급 언어라고 보시면 돼서 굳이 저급 언어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있고 C++, 자바, C#, 비주얼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식으로 언어가 쭉 있죠.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출력하기를 원했고 다음에 컴퓨터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출력해줬습니다. 중간에 이 빌드라는 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적어놓은 문장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번역을 해주는 과정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그러면 저희가 아까 보셨듯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냥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개발자가 실제로 되고 싶으신 분들 중에 내가 어떤 언어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분으로 놓고 양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교양을 위해서 오신 분들은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통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어를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번역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똑같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번역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내가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분야별로 한번 나눠져 있다는 걸 좀 미리 알고 어떤 언어를 공부해야 될지를 그 영역에 특화된 언어 혹은 그 영역에서 유리한 언어를 선택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응용 프로그래머, 웹 프로그래머, 시스템 임베디드 보안 이렇게 분야가 크게 갈래가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뉜다고 특정 영역의 개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자기가 만드는 프로그래밍의 프레젠테이션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응용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보통은 저희가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녹화할 때 OBS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런 걸 만드시는 분들, 또 오피스 저희 쓰죠.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쓰고 포토샵 같은 것도 쓰죠. 이런 툴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을 응용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물론 웹 프로그래머는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분들을 지칭하지만 웹 안에서 돌아가는 툴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웹 오피스, 포토샵도 웹 버전이 있습니다. 웹 안에서도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경계가 모호하긴 합니다만 브라우저 안에서 프레젠테이션 구간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윈도우나 OS의 자원을 활용해서 설치형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머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기계와 가까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하고 있는 윈도우나 리눅스나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그 자체를 다루시는 분들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베디드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 친한 친구 한 명과 제 사촌 동생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기계 제어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스템 안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린터에 관련된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한 OS를 개발이 아니라 OS 위에다가 이제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기판 안에다가 뭔가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작동하는, 기판 안에서 뭔가 그 기계가 작동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놓고 보면 돼요. 실제 제 친구는 mp3 플레이어 같은 것도 만들어 봤더라고요. 그리고 뭐 리모컨도 이 기판 안에, 이 리모컨의 안에 기능,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을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보안 프로그래머는 제가 바로 앞에서 방화벽 저희 공부했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 관련된 것만 해도 여러 영역에 하드웨어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이런 보안과 관련된 특화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V3 백신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웹 방화벽 같은 것도 있고, 실제 다른 방화벽 프로그램도 있고, 침입과 방어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관련해서 공부하시고 특화되어 있으신 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 중에 어떤 영역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하시다면 그쪽 언어에 대해서 공부해보시고 찾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뭐 여러 분야를 오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조금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놓고 보면 처음 취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인 스택에 따라서 본인의 첫 실무 커리어가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쪽을 먼저 배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언어와 그쪽 프레임워크를 먼저 접한다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취직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언어랑 프레임워크를 먼저 배우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레임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려면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좀 같이 설명이 필요해요. 도서관이란 말이죠. 개념이 비슷해서 아마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도 하나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어들이 있고 문법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번역한다, 뭐 이런 방식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이제 라이브러리는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저희가 이제 여행 단어만 바꿔서 활용해보자 라는 책을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땡땡땡은 얼마인가요 해서 땡땡땡만 바꿔서 아는 단어가 많아질수록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땡땡땡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길을 물어볼 때 쓰겠죠. 그럼 지역명만 바꾸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활용 수거집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 중에 내가 지금 물건을 사러 가면 얼마인가요에 대한 것만 찾아서 단어만 바꾸면 되죠. 또 길을 물어보려면 그 문장만 찾으면 됩니다. 이걸 모두 다 강제성이 없이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들만 뽑아서 쓰면 되죠.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는 jQuery라는 게 있는데, 제 프로젝트 소스에 넣어놓고 아예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랑 비슷해요. 개념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보다 규칙과 절차를 요구하는 게 많아요. 강제되는 것도 있고, C샵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엔티티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뭐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레임워크를 설치하죠. 벌써 뭐 모델 만들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모르시는 입장에서 보실 때는 뭘 요구한다는 건지 잘 모르시겠지만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완전 억지 예입니다만, 아까 그 수거집이 프레임워크였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 프레임워크에서 어디로 가려고 물어보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인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규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도 이게 얼마인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 뭐 진짜 너무 억지입니다만 대충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게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게 말을 하려면 이제 화면 보시다시피
라이브러리는 어플리케이션 코드의 흐름을 직접 제어하나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만 사용할 뿐인 거죠. 이 직접 제어한다는 것도 기능을 제어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프레임워크는 어플리케이션 코드 자체가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제어의 역전 개념이 적용되어 있어야 한다. 프레임워크가 사용된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프레임워크가 짜놓은 틀에서 수동적으로 동작을 해야 한다. 자바의 유명한 프레임워크 중에 이제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토비의 스프링이라는 책을 예전에 저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회사에서도.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어의 역전, 그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권한을 위임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에게 소스 코드의 규칙을 형성하는 권한을 넘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바 언어를 하시는 웹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또 파이썬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고 프레임워크, 또 웹 개발의 프론트엔드 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Vue.js나 Angular.js 같은, 루비 개발하시는 분들은 Ruby on Rails라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시죠. 저 프레임워크를 꼭 쓰지 않아도 코딩이 가능하지만 프레임워크의 기능들이 워낙 막강해서 저기에 있는 규칙과 저기에 있는 기능과 함수들을 사용해가면서 개발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즈니스 영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슬랭이나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어느 정도 제재는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 다른 바이어나 고객하고 우리가 슬랭어를 써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비즈니스 영어 공부 책이라고 한다면 그게 좀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프레임워크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